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프리먼입니다. 여러분이 알기 힘든 스포츠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승리 패턴, 오늘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토토, 더 이상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하여 쉽게 분석하고 조금 더 적중에 가까워지는 마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구하기 힘든 자료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팀 K리그의 포메이션은 4-3-3-3이며 못다는 윙에서의 돌파력과 단독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연계에서는 다소 단조로운 패턴을 보인다. 아사니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주도하지만 급조된 팀 내에서 호흡 완성도가 낮아 기회 창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세징야는 간헐적인 번뜩임은 있지만 전술적인 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역량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팀 K리그는 울산의 김판공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나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기대치는 낮다. 뉴캐슬의 포메이션은 4-3-3-3이며 오술라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피니셔 유형이다. 엘랑가는 빠른 돌파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인상적인 자원으로 측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전방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 가능한 안정된 자원이며 템포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 뉴캐슬은 EPL 소속팀으로서 전체적인 경기 템포, 압박 강도, 체력, 기술, 수비 라인의 응집력에서 확실히 한 수비 전력을 자랑한다. 특히 이벤트 매치에서도 퀄리티 있는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가 뚜렷하다. 팀 K리그는 선수 개인의 이름값은 높지만 실질적인 조직력이나 전술 응집력에서는 허점이 명확하다. 급조된 라인업과 김판곤 체제의 불안정함은 결국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반면 뉴캐슬은 단순한 이벤트 매치에서도 흐름과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팀이다. 이 경기는 전술과 경기 운영의 격차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뉴캐슬 쪽으로 흐름이 기울 전망이다. 파나시나이코스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비데르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감각이 탁월하고 적은 기회에서도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집중력이 강점이다. 림니오스는 측면에서 전진 드리블과 크로스 타이밍이 안정적이며 수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파괴력 있는 공격이 살아나는 스타일이다. 막시모비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고루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빠른 템포 운영 시 안정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체력 분산과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후반 교체 카드까지 포함한 전술 운영이 기대되는 흐름이다. 레인저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세르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 슈팅 타이밍에 강점은 있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단조로운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다. 다닐루는 이선 침투에서 활로를 만들어내긴 하나 전방 압박 상황에선 소극적 플레이가 자주 드러난다. 디오만데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커버를 병행하지만 최근 들어 수비와 공격 간 간격 조절이 느려지면서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올라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고 교체 자원 의존도가 낮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체력 관리, 전술 균형, 수비 전환의 완성도에서 레인저스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레인저스는 홈 압박이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끊기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운영의 유연함과 후반 응집력에서 앞선 파나시나이코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림이다. 체력과 전술 두 축 모두 잡은 파나시나이코스가 흐름을 끊고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잘츠부르크의 포메이션 4-3-2이며 나트코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 모두에서 안정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레네는 이선에서 빠른 침투와 전환 플레이에 능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아바테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 타이밍이 정확하며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커버에 가담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방 압박이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원과 후방 간격 유지가 확연히 좋아지며 실점 가능성이 크게 줄고 있다. 브란의 포메이션 4-3-3이며 피네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연계 시 템포가 자주 끊기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마티세는 중원에서 볼을 풀어나가려 하지만 압박에 취약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콤비그는 측면 전개에는 가담하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뒷공간 노출이 작고
전환 시 대응 속도도 느리다. 무엇보다 1차전 대패 이후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으며 후방 안정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까지 안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모든 라인에서 전술적 안정감이 살아있으며 1차전 승리 이후에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 불안은 심리적 부담과 수비 응집력 붕괴가 맞물리며 다시 한번 뒷공간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레벨 차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며 잘츠부르크가 무난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세르베트의 포메이션 4-2-3-1이며 크리벨리는 제공권 장악에 능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다. 스테바노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연계에 강점이 있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경우 볼 처리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에르메노는 측면 전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대응이 느려 수비 간격 유지에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전개 속도가 상대 템포 변화에 밀리며 결정적인 장면 연결이 아쉬운 흐름이다. 빅토리아 풀젠의 포메이션 3-4-3이며 토리는 3톱 중앙에서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방 핵심 자원이다. 슐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만 상대가 수비 블록을 견고하게 내릴 경우 전개가 늦어질 때가 있다. 칼바흐는 후방에서 제공권과 커버 능력은 뛰어나지만 측면과 중원 간 거리 조절이 조금만 느려져도 라인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풀젠은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경쟁력을 보이지만 강한 수비 블록을 상대로는 공간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흐름이다. 레스트 카멘트. 세르베트는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실점 억제 흐름을 만들고 있고 풀젠 역시 공격 전환은 빠르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상대 장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력보다 수싸움과 공간 통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골보다 흐름 싸움이 먼저인 매치업, 결과도 정체될 수 있다. 웨스트햄의 포메이션은 4-3-1-1이며 필크루크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위협적인 자원이다. 제로드 보웨는 이선에서의 침투와 마무리에서 팀 내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을 책임지고 있고 워드프라우스는 중거리포와 세트피스 정교함을 기반으로 경기의 리듬을 컨트롤하는 중심 수비다. 에버튼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투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마무리 완성도는 일관되지 않다. 맥닐은 측면에서 돌파 시도는 활발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크로스 정확도와 결정적인 장면 연계에서 기복이 크다. 알카라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 능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선 실수가 잦아지는 단점이 있다. 웨스트햄은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한 정제된 전술 운용과 공격 마무리 완성도가 돋보이는 흐름이다. 에버튼은 수비 핵심 부상 이탈과 전방 마무리 기복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구조적인 완성도 차이를 바탕으로 웨스트햄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흐름이다. 메뉴의 포메이션은 3-3-3이며 호일루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에서 장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다. 푸냐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선 여전히 기복이 존재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 전체의 조율과 전진 패스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핵심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빠지면서 스리백 조직력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중앙 수비와 중원 사이 간격 조절이 느슨해지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연결에도 차분이 발생하고 있다. 브루노 중심의 전개가 상대에게 차단당할 경우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조로워지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본머스의 포메이션은 4-1-3-1이며 에바니 우송은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박스 안침투 모두 위협적인 자원이다. 우아타라는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이 좋고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 역습 시 1차 추진력을 책임지는 핵심이다. 타버니어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공격 전개 연결에 강점을 보이며 볼 소유 시 탈압박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본머스는 최근 공격 전개에서 짧은 패스와 속도감 있는 템포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메뉴는 조직력 회복 단계에서 여전히 수비 밸런스와 마무리 효율에서 흔들리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빠른 템포와 압박 전환 흐름에서 확실한 리듬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 강호와의 맞대결이지만 이번만큼은 전력보다 구조의 힘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이번 클럽 친선에서 승리를 위한 전력 운영보다는 체력 안배와 선수 실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전 측면 자원인 김진수와 박수일이 바르셀로나의 월드클래스 윙 자원들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반전에는 손승범, 갓도 사무엘, 강주혁 등 U22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험을 부여할 전망이다. 결국 경기 내내 전술적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비셀 코베를 3-1로 압도하며 경기 흐름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 당시 경기를 통해 동아시아 원정에 대한 시차 적응을 완전히 마쳤고 현재는 체력적으로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다. 공격 전개 시 중앙과 측면을 유연하게 오가며 전방 압박 이후 이선 침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무리한 로테이션 없이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이 예상되며 서울 수비진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은 후반전 로테이션과 젊은 자원 실험을 통해 체력 안배에 강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전술 응집도와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경기 목적 자체가 다른 두 팀의 맞대결 결과 역시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스날은 선수 개개인의 전술 이행력이 높고 공수 전환 시 템포 조절 능력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컨볼 대응과 압박 이후 빠른 2차 전개에서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있어 전방 공격 집중도는 확연히 올라왔다. 홈 경기를 통해 조율해온 플레이 스타일과 압도적 점유율 기반 운영은 토트넘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카드다. 토트넘은 최근 클럽 친선 시리즈 내내 상대의 압박에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 측면 수비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흐름 속에서 실점 장면으로 직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빠른 전개와 공수 전환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밀리는 모습이다. 아스날은 템포 조절과 마무리 패턴 정비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이번 클럽 친선에 임하고 있다. 토트넘은 여전히 전술 응집과 공수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번 경기는 흐름과 안정감 모두에서 앞선 아스날이 승리 흐름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다른 경기들의 정보도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 놓았으니 꼭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